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교육 강사 홍지민입니다. 여러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란 곳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이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권리가 뭔지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권리란 땡땡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땡땡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두 한 가지씩 떠올렸나요? 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권리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권리는 생명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사람이다, 어떤 친구는 식사다, 친구다, 얼굴이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생명, 사람, 친구, 식사, 얼굴,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 혹시 찾을 수 있겠나요? 네, 바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친구, 사람, 식사, 얼굴,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표현한 단어는 모두 다르지만 모든 친구들이 권리는 꼭 필요한 것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권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우리는 권리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이 권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고 학교에 오고 공부를 하고 뛰어노는 것처럼 권리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UN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약속에 동참을 한 국가고요. 이 약속 안에는 54개의 조항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를 우리는 꼭 지켜줘야 돼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4개의 조항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다 설명하기는 조금 많아서 제가 딱 줄여왔어요. 몇 가지? 4가지로. 자, 그 4가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생존권. 두 번째, 보호권. 세 번째, 발달권. 네 번째, 참여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요 4가지 기본 권리가 있어요.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4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권리, 네, 생존권. 두 번째 권리, 보호권. 세 번째 권리, 발달권. 네 번째 권리, 참여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4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은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눈이 얼마나 나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력 검사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요. 영상이나 글을 잘 볼 수 있도록 안경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몸이 아픈 친구들의 이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갈 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도 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충분히 쉴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생존권이 뭔지 알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권리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보호권이었습니다. 이 보호권은요, 여러분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권리를 우리는 보호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위협, 그리고 뭐 마약과 같은 이런 약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과 같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보호권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실생활에서 이 보호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쉽게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이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등하교할 때 이 등하교길인데요. 이 등하교길에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기다릴 수 있는 공간, 노란색으로 칠해진 옐로 카펫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손을 들고 좌우를 살핀 다음 교통 신호가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그런 표시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차들이 감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 차선과 같은 여러 장치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 보면 등하굣길에 누가 계시죠? 그래요. 교통안전 지킴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호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권리 무엇이었을까요? 네, 세 번째 권리는 바로 발달권입니다. 이 발달권은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발달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발달권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래요. 이 교육받을 권리는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그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친구들과 놀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는 조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우선 놀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혼자 노나요? 아니죠. 친구들과 함께 노니까 함께 놀 친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들도 필요할 겁니다. 뭐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장난감과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기 위해서는 선생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어른들의 허락도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발달권 중에서 이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발달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권리 중에 1가지 권리만 남았는데요.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바로 참여권입니다. 이 참여권은요, 여러분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외식 메뉴를 집에서 정할 때 부모님이 그냥 오늘은 자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죠. 오늘 뭐 먹으러 가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저는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참여권이고요.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와 같은 공간을 만들 때도 그냥 어른들이 딱 만들어서 짜잔 여러분을 위한 놀 공간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놀고 싶니? 뭘 하면서 놀고 싶니? 뭘 할 때 가장 즐겁니? 라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참여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4가지 권리가 있는지 조금 쉽게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다면 이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 어른들? 자, 이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권리 주체자, 그리고 의무 이행자라고 합니다. 자, 권리 주체자는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요. 의무 이행자는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요, 권리 주체자일까요? 아니면 의무 이행자일까요? 정답은 둘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 주체자이기도 하면서요, 또 나의 친구 아니면 나보다 어린 동생, 형, 누나, 오빠, 친구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 이행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등하굣길에 안전하지 못하게 길을 건너는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친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은 권리 주체자이기도 하면서 의무 이행자이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게요. 안녕!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배웠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권리 주체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을 의무 이행자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례 한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여기는 이 친구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슬프고 속상해 보이는데요. 이 친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떡해, 오늘 시험인데 연필이 없네, 어떡하지? 하고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걱정 마,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연필을 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연필을 빌려줌으로써 지켜줄 수 있는 친구의 권리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28조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28조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4가지 권리 중에서는 발달권에 해당되겠죠. 친구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 아이 연필을 빌려줌으로써 우리는 지켜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어디인 것 같나요? 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저기 네팔에 있는 친구들의 학교인데요. 어때요? 학교 모습을 보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해 보이죠? 그래요. 이 학교는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조금 망가진 모습이에요. 이 학교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때요? 학교와 그리고 놀이터도 새롭게 지어줬는데요.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요, 앞선 친구처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놀 수 있는 권리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4가지 권리 중에서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나눔이라고 해요. 이 나눔은요, 내가 가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이 나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나와 내 친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라고 배웠죠? 2글자. 네,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나와 내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나눔인데요. 이 나눔의 뜻도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나눔 퀴즈 모두 풀 준비 됐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나눔은 어른들만 할 수 있다. Yes or no?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no입니다. 나눔은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른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나눔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Yes or no?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Yes, no 모두 다 정답에 해당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 나눔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 학용품 혹은 나의 용돈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또 따뜻한 미소나 인사, 아니면 도움의 손길, 나의 마음, 그런 걸 나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퀴즈 갑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이미 나눔을 하고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정답은? Yes. 네, 여러분들은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듣고 나서 영상을 보면서 갸우뚱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눔을 많이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친구의 가방을 같이 들어준 이런 나눔을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생한테 먹을 걸 나눠준 친구, 또 반대로 친구가 나에게 먹을 걸 나눠줘서 같이 간식을 먹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우개나 학용품이 없을 때 학용품을 친구가 빌려준 경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빌려줘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용돈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를 도와준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등교할 때 아니면 집 주변에 다닐 때 만나는 이웃들, 선생님, 부모님한테 따뜻한 인사를 나눈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실생활에서 한 가지씩은 나눔을 실천해본 적 혹은 다른 사람부터 나눔을 받아본 경험 떠올랐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눔도 많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큰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나눠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는 뭘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따뜻한 눈 맞춤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을 대신해서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으로는 뭘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눠볼 수 있겠죠. 친구가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친구한테, 쓸쓸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말벗이, 말동무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짜잔! 이 손으로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 손으로는 무엇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뭔가 마음이 울적한 친구한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토닥토닥 위로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가 있으면 가방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버튼을 눌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눈, 입,
손을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나눔 잘 살펴볼 수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재능, 시간, 가치, 미소, 인사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나요?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요. 그 나눔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은 힘이 생기고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요.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한 기분이 들겠죠. 그렇다면 그 힘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나눔을 실천할 겁니다. 그렇게 실천한 나눔은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한번 실천한 나눔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 나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약속했죠?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친구에게 감사한 일은 없을까요? 지난번에 친구가 저의 가방을 들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나한테 던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저는 급식 시간에 친구가 간식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간식 주면 나한테 딱지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줬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도 고마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꼭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보답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감사할 테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때요? 같이 봉사활동을 가거나 기부하는 것처럼요. 근데 나는 학원 시간 때문에 봉사활동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쩌죠? 그러게요. 나는 용돈을 다 써서 기부하기는 어려운데 어쩌죠? 그럼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안 쓰는 물건도 팔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 아이, 재밌겠다. 그렇잖아도 엄마가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맞아. 나도 지금 안 써서 창고에 넣어둔 것들 많은데. 아직 안 쓰고 남겨둔 학용품 세트 많이 있는데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나도! 지금은 잘 안 쓰는 장난감 가져와서 팔면 되겠다. 선생님, 직접 구운 쿠키 가져와도 돼요? 딱지도 가져와도 돼요? 물론이죠. 친구들과 나눔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아요. 각자 판매할 물건을 준비하고 바자회에서 생긴 수익금은 학급 회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반 나눔 바자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여동생 사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한테 자상한데요. 그럼 특별 서비스 할인가 500원에 모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보다 셋이 웃겨 죽는 과학 만화책 단돈 1,000원입니다. 저 살래요. 아니야, 제가 살래요. 여기 봐요. 완전 잘 그려. 와, 진짜 똑같다. 저도 그려주세요. 물건 들고 있기 무겁지 않으신가요? 진꾼입니다, 진꾼. 단돈 100원.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어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나눔의 시간 어땠나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샀어요. 저는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샀어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반 나눔 바자회를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봤죠? 바자회로 생긴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반 이름으로 그 친구들을 후원해주는 건 어떨까요? 아, 저도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아요. 우리는 수익금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하기로 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나요? 그래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래요. 나에게 필요 없는, 하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아주 소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롭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판 금액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한 친구들의 사례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300원씩 한 달 여러분이 아껴서 모으게 된다면 얼마가 될까요? 네, 바로 10,000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닭꼬치 같은 맛있는 음식을 사서 그냥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음식을 사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눠서 먹어볼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또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학용품을 사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10,000원을 가지고 친구와 그래요. PC방을 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간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우간다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간다에서는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쌀 10kg을 사서 한 달 동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책가방을 사거나 교과서와 연습장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10,000원을 사용하며 맛있는 간식을 한번 사 먹을 수 있지만 우간다 친구들에게는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겠나요? 이렇게 이 10,000원의 가치가 어느 지역에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겠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 친구들도 나눔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나눠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나눔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보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동안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 생활 속에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